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1982년 초등학교 5학년 2월의 일기입니다. 산골 소녀가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집 엄마 아빠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그리고 동생에게 공부를 잘 하게 해주시고 동생 진규도 착하게 해주시고 올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달을 제일 먼저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옛날 말을 믿고 열심히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놀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던 아버지께서 친구들이 와서 간청하는 바람에 허락을 받고 산골 소녀는 신이 났답니다. 그럼 산골 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2년 2월 1일 월요일 맑음. 제목 아버지께서 오심. 엄마는 재봉틀을 내놓고 아버지의 옷을 박았다. 난 아가를 보았다. 아가가 엄마에게 매달리다가 의자에 발이 끼어서 울어서 엄마가 아가를 볼 때 내가 틀을 엄마처럼 해보았더니 잘 되었다. 4시 30분쯤에 아버지께서 오셨다. 기쁘지도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진규 때문에 짐을 다 못 가져오시고 언니 집에 두고 오셨다고 한다. 공책 200원짜리를 많이 사오셨다. 나는 차라리 70원짜리 시험 공책이 더 좋다. 연필도 언니 쓰던 걸 가지고 오시고 완식이 오빠가 피리도 주었다고 한다. 난 완식이 오빠가 어른스럽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좋다. 큰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큰엄마도 안 계시고 혼자 밥을 지어 잡수시는 큰아버지가 안 되었다. 난 우표를 많이 가져올 줄로만 알았는데 같은 것 2장을 가지고 와서 실망했다. 1982년 2월 2일 화요일 맑음. 제목 부끄러움. 영숙이 집에 놀러 갔다. 나는 엄마의 일을 많이 돕지 않아서 부끄러워졌다. 영숙이는 자기 옷을 물에다 씻고 있었다. 겨울에도 자기 옷은 자기가 씻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손이 거칠어졌다. 또 영숙이는 매일 나무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영숙이 빨래하는 것도 보기가 지루해서 금숙이 집에 갔더니 활발히 뛰어놀고 있었다. 내가 여태까지 우리 마을에서 재석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 애는 지금 중2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괜찮았다.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미워졌다. 왜냐고 하면은 그 애는 영숙이 언니인 중1의 건인숙이를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1982년 2월 3일 수요일 맑음. 제목 영숙이가 놀러옴. 어제 너무 많이 뛰놀고 밖에서 놀아서 감기도 걸리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팠다. 노곤한 게 누워서 일어나기조차 싫어. 누워서 아가도 보기 싫고 심부름도 하기 싫었다. 그러나 저러나 어제는 동생 영자가 아가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보아야만 했다. 아가를 업고 서서히 걸어 다니다가
영숙이가 놀러 왔었다. 무척이나 기다렸다. 탐구 생활에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고 놀러 오라고 했더니 오늘에야 놀러 왔다. 틀린 것도 고치고 모르는 것도 하고 연구 문제에 붙인 시험지도 예쁘게 잘라서 예쁘게 글씨를 써서 다시 붙였다. 동생 영자는 그때만 아가를 보아달라고 사정을 해보아도 오히려 귀찮게 하고 있었다. 영숙이는 일찍 가야 한다고 자기가 부탁한 연필 한 자루만 빌려달라고 해놓고도 그냥 가버렸다. 나도 나중에 생각했지만 안타까웠다. 1982년 2월 4일 목요일 눈. 제목 당의 제사. 아침에 유리창을 내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산에도 들에도 마당에도 지붕에도 백설 같은 눈이 왔다. 어서 밖에 나가 보았다. 엄퍽 발을 놓은 것이 잘못인지 신발에 눈이 수북 들어가서 도로 쫓겨 들어왔다. 눈이 왔어도 장화를 신고 필련의 집에 가서 붓글씨를 써왔다. 필려가 써준 것이다. 나도 필려 영숙이의 그림을 조금 도왔다. 음력으로 14일이 당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당의 제사를 지낼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올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깨끗한 음식을 놓고 절을 한다. 몇 사람만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와 영숙이 아버지와 명숙이 아버지라고 한다. 장은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장을 봐와서 새벽 12시에 제사를 지낸다. 밤에 영숙이 필려가 동시 2개씩 적어갔다. 1982년 2월 5일 금요일 맑음. 제목 내 바지. 아무도 몰래 엄마 혼자 살짝 엄마 손수 만드신 작품.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입어보았던 몸에도 맞지 않는 통바지. 입을 덮어쓰고 모르는 척 엄마 마음 괴로워하셨다. 지금은 오히려 엄마의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1982년 2월 6일 토요일 맑음. 제목 여자로 태어난 것이 서럽다. 개학날도 이젠 내일만 지나면 시작된다. 기나긴 겨울방학도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렸다.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토요일이라서 오후에 텔레비전이 나왔다. 4시 10분에 별들의 전쟁을 할 때이다. 진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MBC를 틀었다. 나는 얼른 KBS를 틀었다. 그때 진규가 내 얼굴에 볼을 있는 힘을 다해 때렸다. 아버지께 맞았을 때보다 몇 배나 아프고 서러웠다. 정신이 희왕하면서 눈물이 소낙비 쏟듯이 쏟아지면서 울음이 나왔다. 나의 울음은 내가 말릴 수가 없었다. 맞은 곳이 발갛게 되었고 눈은 부었다. 내가 만약에 진규를 조금이라도 때려 울렸다고 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안 계신다. 지난번도 아무 잘못 없이 진규에게 서너 찰 맞았다. 그러나 서럽게 울기밖에 못했다. 내가 만일 남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아버지께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평등하게 아끼시면 좋겠다. 여자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리도 서러움을 당해야 한단 건지 모르겠다. 다른 집은 남자가 많으니까 이런 서러움은 모를 것이다. 1982년 2월 7일 일요일 맑음. 제목 내일이 개학일을 맞아 설레는 마음. 아버지께서 1982년 2월 7일 일요일 맑음. 제목 내일이 개학일을 맞아 설레는 마음. 아버지께서는 어젯밤에 명숙이네 집에 가셔서 오늘 새벽 2시쯤에 제산에 가셨다가 6시가 되어 집에 오셨다. 새벽 2시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다. 잠도 못 자서 낮에도 계속 주무시고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신다. 12시에 당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 새벽에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 더구나 날씨가 추워서 고생이 더 많았을 것이다. 내일이면 학교에 가는 날, 여간 마음이 설레지 않았다. 개학날이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친구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선생님은 그전과 같이 자상하실까? 아니면 변하셨을까? 내가 방학을 보람있게 보내었는가? 아니면 허망하게 보내었는가? 중간쯤은 되겠지. 개학 준비를 했다. 숙제한 것을 정리하고 책가방을 챙겨 놓았다. 내일은 개학 날이기도 하고 또 정월 대보름이다. 오늘 저녁은 찰밥을 해 먹는다. 우리 집은 찰밥을 못 해 먹고 매밥을 해 먹었지만 맛은 찰밥보다 더 맛이 좋았다. 저녁에 국수를 삶아 먹고 밤에 매밥을 해 먹었다. 내일 초저녁에 달이 떠오른다. 달을 제일 먼저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옛날 말도 있다. 1982년 2월 8일 월요일 맑음. 제목 정월 대보름. 음력으로 1월 25일이 정월 대보름이다. 6시 30분쯤이 되어서 달을 볼 수가 있었다. 내 소원을 빌었다. 나의 소원은 우리 집 엄마 아빠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그리고 동생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동생 진규도 착하게 해주시고 올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영숙이 세 자매가 나와 같이 우리 집에 오니 아이들이 한참 후에 거의 다 왔다. 아이들은 고맙게도 아버지께 간청하였다. 나를 놀러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웬일이신지 놀러 갔다가 빨리 오라고만 하셨다. 난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말인지 다시 물어보았더니 정말 승낙하셨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마 밤에 놀러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줄로 안다. 영환의 집에 가서 2패로 갈라 한 패는 하토, 한 패는 윷놀이를 했다. 5학년 이상 모두가 모였기에 아이들이 좀 많았다. 처음에는 편이 엇갈려서 갑갑하기만 했는데 우리 편이 이기고 보니 퍽 재미있었지만 졌는 편이 보기에 미안스러웠다. 졌는 편이 찰밥 얻으러 가기로 되었으나 나도 같이 따라갔는데 창고 내 금 안에
집 2집밖에 안 가보았다. 2집 다 실패했다. 금 한 해는 금방 떠들다가도 우리들이 가니 지 죽은 듯 조용했다. 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가서 놀다가 거짓말까지 하다니 큰 잘못인 줄 알게 되었다. 종순이 집에서 종순이가 쓰던 헌 가방을 얻어왔다. 1982년 2월 9일 화요일 맑음. 제목 청소 시간에. 엄마가 밥을 안 싸가지고 간다고 돈 100원을 주고 도시락 대신에 빵을 사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50원짜리 사탕 한 봉을 사서 영자 진규껏 2개씩 남겨두고 내가 먹고 50원은 남겨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청소 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열심히 마룻바닥을 쓸고 있었다. 그때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보시던 이경자 선생님께서 성남아 잘 있었나? 네. 갑자기 말씀하신지라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용기를 돋우어 주었다. 또 사촌 오빠 용선이 오빠한테서 편지가 왔다. 기뻐서 사 먹을 정이 없었던 것이다. 어젯밤 당장 편지 답장을 썼다. 오빠가 편지를 12월에 썼는데 방학 때문에 어제 받은 것이다. 지금 일기를 10일 날 걸 썼다. 왜냐하면 일기장을 학교에 두었기 때문에 하루 늦게 쓴다. 오늘 김철호 세계 타이틀전 4차 방어전에서 일본 선수를 8회전에 KO로 승리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기뻤다. 1982년 2월 10일 수요일 맑음. 제목 과제물을 받음. 여름 방학에 낸 과제물이나 탐구생활과 숙제장을 받지 않았다. 여름 방학에 낸 것을 오늘 받았다. 겨울 방학에 낸 것도 받아서 모두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애먹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손가방이 아니었더라면 내일도 가져와야 했는데 손가방에게 이익이 많았다. 곤충 채집통이 커서 가방을 다 차지했다. 여름 방학에 한 것 중에 식물 채집이 가장 멋있다. 과제물을 받아서 우표 수집을 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용진이에게서 바꾼 것도 있지만 몇 장 얻었다. 그래서 25가지에서 127장이다. 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아침에 재경이가 나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친하게 지내던 전금숙이가 남학생 저희 친구에게 꾸며대어서 제 젖을 만지는데 여자는 50원, 남자는 100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워하다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었다. 어젯밤은 카드를 친구에게 주려고 한참 생각 끝에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명숙이에게 주려고 결정했다. 명숙이가 왜 밉냐 하면은 하는 꼴이 밉다. 6학년 졸업식 날 송사를 김정희가 한다. 내가 좀 하고 싶었다. 속마음은 이러했으나 겉으로는 정희를 축하하는 듯 웃음을 던져 주었다. 1982년 2월 12일 금요일 맑음. 제목 혈서. 선생님께서 편지 2통을 한꺼번에 주셨다.
내가 직접 한 비밀이라고 해서도 말하면 안 될 것이 난 듣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꾸며서 퍼뜨리다니. 벌써 중3인데 분하였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자꾸 놀려도 웃음으로 반겨주었더니 어떤 말을 해도 바보처럼 웃을까봐. 만나면 따져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창피를 줄 작정이다. 아침에 분하여 눈물이 앞을 가려 오랫동안 울었지만 지금은 기뻤다. 1982년 2월 10일 목요일 맑음. 제목 청소 시간. 요사이는 계속 4시간을 했다. 그러나 6학년들도 다 가고 우리 반이 가장 늦게 교문을 나간다. 마치기는 같이 마쳐도 청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모두 단결하여 청소를 하지 않고 하는 아이들 몇 명만 땀이 나도록 하고 노는 아이는 그냥 놀지 않고 깨끗이 한 교실에서 장난을 치면서 복도의 흙을 양말에 묻혀와 털지도 않고 그냥 교실에 들어와서 청소 시간이 더 많게 만들어 놓는다. 놀더라도 자연스럽게 놀지 않고 우리에게 방해를 놓는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속이 상한다. 청소 잘하는 아이는 정희, 선자, 미숙, 금자, 미정, 순남이 등이다. 그 중에 나도 끼었을지 모른다. 청소 안 하는 아이 중에도 방해 놓는 아이는 특히 오늘로 미루어 본다면 명숙, 복연, 금화, 혜영이다. 아예 청소할 생각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청소 검사 맞고 집에 갈 생각만 하는 아이는 방해 놓는 아이보다 덜 밉다.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서 명숙이를 가장 미워한다. 한 통은 부산 명남이 언니에게서 온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안동 고모 집에 언니가 보낸 것이다. 명남이 언니가 보낸 편지는 6학년을 축하한다는 것이다. 고모 언니가 보낸 것을 읽고 나니 조금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내일이 고모의 환갑이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안동에 가신다. 그런데 편지에는 환갑을 늦추어서 음력 28일 날로 미루었다고 한다. 4교시를 마치고 나갔더니 안동 가는 차가 떠나서 그냥 교실에서 청소를 했다. 금화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교문을 나올 때 떠난 영주로 가는 차를 가리키며 우리 아버지 영자 진규가 그 버스를 타고 갔다고 했다. 안타까웠다. 집에 오니 엄마와 아가밖에 없었다. 아가를 업고 혈서를 썼다. 아파서 못 깨물고 실로 손가락을 싸매어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들어 놓고 바늘로 콕 찔렀더니 피가 나왔다. 시험지에 넉자를 썼다. 공부 열심히 라고 썼다. 바늘로 한번 찔러 놓아도 자꾸 나온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표를 얻어서 35가지에 180장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몇 장 못 얻고 전부 우리 반 아이들에게서 얻었다. 한편으로는 내용이 성내기 마치 맞을 것이고 또 주기가 쑥스러웠다. 명숙이는 요사이 굉장히 많은 돈으로 군것질을 한다. 하루에 1,000원도 넘게 쓴다. 단번에 1,000원짜리 사탕을 샀었다.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답답하다. 또 필려와 영숙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선자는 우리 집에 오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없어서 못 와서 아쉬웠다. 선자도 오고 싶어 했다. 1982년 2월 13일 토요일 맑음. 제목 전화 걸음. 어제 지각을 했다. 영숙이가 3학년들에게 얻은 나무를 우리에게 주었다. 영숙이는 명숙이 주고 필려는 날 주었다. 교실에 들어가니 벌써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나무 하느라고 그렇나 하시고 물으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냥 예 하고 대답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도 지각을 했다. 조회 시간에 교실에서 남진이 지경이가 난로 당번이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 스피커로 들려왔는데 월요일 학교에 입학할 아이는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와야 한다는 것이 들려왔다. 아버지께서 언제 오실 줄을 몰라 미원 사려고 가지고 온 돈으로 안동 고모 집에 전화를 걸었다. 우체국에 가서 이국에 4433을 걸어달라고 하고 10분조차 안 되어 나왔다. 언니가 받았다. 사실을 말하고 아버지께 또 말하고는 끊었다. 처음 걸어보는 것이어서 떨리기만 했다. 얼마나 떨었는지 교실에 와서도 떨었다. 내 동생이 학교에 들어온다니 기뻤다. 19일 날이 졸업식이다. 습자지를 사서 물감을 칠했다. 꽃을 만들어서 6학년에게 주려고 생각하였다.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으로 만들었다. (1982년 2월 14일) 일요일 맑음. 제목 생각. 어제 있었던 일들은 되새겨보고 기억에 남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명숙이에게 카드를 못 주었다. 벌써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학교 사택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러 왔었는데 선생님께 붙들렸다고 한다. 가슴이 뜨끔했었다. 어떤 동창생은 돈을 모아서 학교 시계를 사주었다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도와주지는 못해도 훔치러 온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내가 여태까지 일기를 매일매일 썼다고 자랑을 했는데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일기는 마땅히 써야 하는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기만 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집에 오시지 않았다. 내일 일찍 오셔서 학교에 영자를 데리고 오실 작정인 모양이다. 1982년 2월 15일 월요일 맑음. 제목 순남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혹시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았을까 해서 언니 집에 가 보았다. 부엌문이나 방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 언니는 있고 형부는 봉화에 놀러 가셨다고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와 계시지 않았다. 한참 앉아 있다가 보니 금화가 헐레벌떡 뛰어와 아버지께서 찾는다고 했다. 아버지께서 오신 것을 알자 기뻐 뛰어가면서 금화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못했다. 영자는 살이 더 빠져서 홀쭉이가 되어 왔고 진규는 옷이 까맣다시피 되어 버렸다. 모두 언니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2시가 되어 영자를 데리고 가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진규도 따라왔다. 막상 교무실 앞에 와 보니 들어갈 기운이 없어서 영자 진규를
순남이에게 맡겨두고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순남이는 고맙게도 영자와 진규에게 밤과자를 한 봉지씩 사주었다. 우리 집에 왔을 때에도 손해를 많이 보고 갔는데 고마움을 어찌 표현할까. 지난번에 와서 샤프 1개와 색연필 1개를 주고 가고 다음에 와서 300원 이상을 내 동생에게 주고 돈 지갑까지 주었었다. 순남이는 동생이 없으니 남의 동생이라도 아껴주니 고마웠다. 아버지께서는 서예붓을 사오시고 책받침과 공책, 연필, 칼을 사오셨다. 명자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